속보. 드디어 한국의 핵무기의 길이 열렸다. 한국이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성공했다. 핵무기와 핵잠수함. 충격적인 비밀. 미군 전문가들이 한국으로 몰려든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 하버드대 연설에서 한국은 마음을 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있다. 고한 건 허세가 아니다. 국내 전문가 대다수가 일단 결심하면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는데 공감한다. 국제 비확산 체제에서 공공연히 한국과 일본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분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석윤열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의 핵 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처럼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면 150명 정도의 정예요원이 8주가량이면 플루토늄 기반 시제품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술력과 경제력에서 북한을 압도하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핵무장을 결심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겐 체제 경쟁의 난이도 자체가 달라진다. 그 자체로 북핵 억제 효과는 강해질 수 있다. 아무리 튼튼한 해구산도 언제든 누를 수 있는 핵 버튼의 위력을 따라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선 핵유지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매해 천문학적 예산을 들인다. 미 의회의 산처 12호가 지난해 추계한 2023에서 2032년 미국의 핵전력 유지 비용은 7,560억 달러, 약 1,050조 3,100억 원로 나타났다. 연간 756억 달러, 105조 840억 원가 든다는 건데 한국 연간 국방비 약 57조 원, 위 2배에 가까운 수치다. 미중 간 전략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정세 변화는 비용을 가파르게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미국의 핵전력 유지 비용은 2014년 국방 예산의 3.6%에서 2031년 약 8.5%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한국의 핵무장 비용을 핵대국 미국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핵전력 보유 및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호는 미국의 핵전력은 핵잠수함, SSBN, 지상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장거리 폭격기, 폭탄을 탑재한 단거리 전술 항공기. 이러한 운반 시스템이 탑재하는 핵탄두로 구성된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핵무장에서 핵심 변수는 한미동맹이다. 양국 간 원자력 협정만 해도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재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우라늄은 20% 미만까지만 협의하에 농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갑인 미국과 합의 없이는 핵 개발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국은 물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불법적 핵무장 시나리오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일각에선 인도나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 사실상 핵보유국 모델도 언급하지만 이들은 애초에 모두 NPT 미가입국이다. 한국은 NPT 체제 내에서 평화적 핵 이용의 권리를 10분 누려온 만큼 승인 없는 핵 개발에 나설 경우 죄질 자체가 매우 나빠진다. 인도나 이스라엘에 대해선 미국이 예외를 인정하는 식으로 세계가 묵인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1급 체제였던 당시와는 정세 자체가 다르다.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치열하고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체제를 흔들고 있다. 중러의 묵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불법적 핵개발국으로 낙인 찍히면 북한이나 이란처럼 가혹한 국제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다른 비핵 국가들 역시 반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 도미노를 촉발할 수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주변국의 반발이나 도미노 핵무장 등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국제적인 비용을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론 분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당장 여당 당권 주자들이 핵무장을 위제로 띄우자 야당은 비판에 나섰다.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선 자체 핵무장론은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주장, 정청래 최고위원. 핵무장론은 남북한 모두 공멸을 부를
치킨게임, 박찬대 원내대표 등의 비판이 나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도 과거 냉전체제로 돌아가는 듯한 낡은 정치선동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국내의 핵무장 지지도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개발 등 스펙트럼이 다양한 만큼 구분에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핵 보유국을 꿈꾼다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꾸준히 추구해온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도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가 김정은의 핵을 내려놓게 할 명분과 수단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득과 실이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2. 미 기술기업들 1,200조 원 국방예산 노린다. 미국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 펠런타이어와 자율프론 제조업체 엔두릴 등 대표적인 국방기술기업이 기존의 전통적인 주요 방산업체의 과점을 무너뜨리려 빅테크를 포함한 12개 기술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다. 영국 일간에 따르면 이들은 내년 1월 계약 체결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복수의 컨소시엄 관계자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 방산기업 스페이스X와 챗 GPT 개발사 오픈 AI, 자율선박 제조업체 사로닉, AI 데이터 기업 스케일 AI 등이 컨소시엄 참여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국방부가 맺고 있는 방위사업 계약은 스텔스 전투기 F-35 제조업체 록히드 마틴과 대공미사일 방어체계 제조업체 레이시온, 항공기 제작사 보잉 등 전통적인 방산업체들이 과점에 오고 있다. 기술 기업들은 이 막대한 예산을 겨냥해 경쟁 기술업체와도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협상에 참여한 다른 관계자는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방위산업체가 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처리를 제공하는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은 이달 중 안드릴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레티스를 활용해 국가 안보 목적의 AI를 제공한다. 또 안드릴은 자사의 드론 방어 시스템을 오픈 AI의 고급 AI 모델과 결합해 공중공격과 관련한 미국 정부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안드릴과 오픈 AI는 이 제휴에 대해 미국 국방부와 정보 커뮤니티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효과적이며 안전한 AI 기반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방산기술 스타트업들은 올해 기록적인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새 정부에서 국가 안보, 이민, 우주 탐사 등에 대한 연방정부 지출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에 이 스타트업들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미국 중국 간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군사용 첨단 AI 제품 개발 업체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가 높아졌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팔란티어의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3배 넘게 올라 시가총액 1,690억 달러, 이 록히드 마틴을 넘어섰다. 2017년에 설립된 안드릴도 올해 14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스페이스X는 이번 달에 3,5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최대 민간 스타트업 자리에 올랐고, 2015년에 설립한 오픈 AI는 1,570억 달러 가치로 고속 성장했다. 스페이스X나 팔란티어는 20년 전부터 정부 방위사업 계약을 따낸 바 있지만 다른 기업들은 국방예산 입찰 참여가 처음이다. 오픈 AI는 올해 서비스 약관을 업데이트하며 AI 도구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미국의 방위산업 조달 계약은 느리고 반경쟁적이라는 비판을 오랜 기간 받아왔다. 록히드 마틴, 보잉과 같은 거대 기업은 비용이 많이 들고 설계 및 제조에 수년이 걸리는 함선, 탱크 및 항공기를 생산한다. 컨소시엄 구성 참여 업체 관계자는 실리콘밸리의 급성장하는 방위산업이 현대의 전쟁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더 잘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더 작고 저렴하며 자율적인 무기 생산을 우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상복합체 라블리는 미국의 전통적 방산기업이 대량 살상 무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몸집을 키우는 것이 지구촌에서 포성이 멈추지 않는 한 이유란 비판을 받아왔다. 한대 생성 AI가 이따금 보이는 환각, 할루시네이션, 위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때의 전장에서 AI가 조종하는 자율 프론이 사람 군인을 공격하는 일이 현실화하고 있다. 기술 기업들이 천문학적 예산을 딴에 싸고 정확한 킬러 로봇을 양산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기술적 진보라 부르며 두 팔 벌려 맞이할 것인가?